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나라 안에도 뭐 난리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고 있죠. 근데 오늘 또 이 황당한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뭐 제 생각의 뭐 바탕이랄까, 뭐 기준이랄까, 그런 게 제가 올려드렸던 방송들 중에서 정치적 견해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역사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최소한 그 프랑스 혁명 시대 때부터 공개적인 정치 영역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다. 그들은 정적인 견해들을 극좌와 극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다수 국민들을 진짜로 위하는 중간지대, 즉 상식의 범주인,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주창했던 공리주의 같은 그런 그 이데올로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진짜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식한 거 정도로 간주해버리고 거의 뭐 담론에서 없애버리고 얘기를 아예 안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극좌적인 편향과 자유의지주의, 개인주의라는 극우적인 편향,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마치 그네를 딛다 막 흔들어내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 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극소수 글로벌 엘리트들이 전체를 그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뭐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운영해온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면 맞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로부터 탈피하자. 이런 말씀을 쭉 드려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이게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상황이죠.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는 이제 이런 사회주의 이게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종, 성별 이런 인권 문제들, 그러니까 성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인 근본적인 인권 문제를 극단적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식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써먹다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교를 그러니까 이용해 가지고 이 이슬람교 정말 이거를 막 부추겨가지고 종교 문제까지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좀 폭력적으로 막 양쪽으로 나뉘어서 막 싸움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이 이슬람, 정말 일반 이슬람, 그러니까 평범한 이슬람교 신자분들은 정말 그 건실하고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기 본격적으로 또 더해졌던 게 환경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뭐 지구 오염 이런 문제가 완전 엄청난 위기 의식, 전 인류의 멸종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적극적으로 선전해대기 시작한 건데 했는데요. 이게 진짜 전면에 나선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년 10월 중간 11월 중간 선거에서 뉴욕시의 하원 의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당선된,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새내기 이제 아주 예쁜 젊은 여성이 있거든요.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그냥 JFK 이렇게 줄이듯이 이 여성 의원을 AOC 이렇게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이 히스패닉계 그 29살인 이 초선 여성 의원이니 이제 그린 뉴 딜이라는 거를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 100명이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첫째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12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에너지까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운송수단, 그러니까 뭐 지금의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런 거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괜찮다. 그리고 소들이 내뿜는 메탄가스도 굉장히 이제 안 유해하기 때문에 육식도 뭐 금해야 된다. 특히 그러니까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지구의 오염과 관계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신흥 종말론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유시민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시민은 아마 세계 정부 이러면 너무 티가 나서 그러는지 지구 제국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그 이 알렉산드리아 이 AOC 이 여성이 얘기하는 그린 뉴 딜 이 안에는 100% 무상교육, 100% 무상의료, 그리고 이제 무직자들을 위한 뭐 그 일종의 그 소득 이런 거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10년 안에 달성을 해야 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예산이 뭐 93 트릴리언 이게 얼마예요? 달러스? 네, 그거가 들기 때문에 그 재원은 이제 소득세를 많게는 70%까지 세금으로 물리고 근데 이게 한 가구당 1년 평균으로 6만 달러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쯤 세금을 한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넘는 하원 의원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이게 엄청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새내기 하원 의원 이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그 바텐더 뭐 이렇게 알바하고 그러던 여성인데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전히 이제 일반인들 그 소액 모금으로 선거 비용을 그 20만 달러 이 정도밖에 안 썼다고. 그러니까 상대 측 그 프라이머리에서 붙었던 다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그 기존 의원은 뭐 300 몇십만 달러를 썼는데 돈을 굉장히 조금 쓰고 이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선거 캠프로 100만 달러의 검은 돈, 뭐 선거 후원금, 아무튼 출처를 알 수 없는 100만 달러라는 문칫돈이 선거 캠프에 들어왔는데 그거가 회계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는 이 일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본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 뉴스에서 막 폭로가 되더라고요. 아휴. 아휴. 어쨌든 이 그린 뉴 딜이라는 법안 이거가 이제 엄청 막 되게 그 프로파간다를 미국 민주당에서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종 뭐 이 공포 정치잖아요. 공포 정치. 제가 보기엔 공포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쭉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들을 미국 민주당 극좌들이 하고 있나 이걸 보면요. 첫째로는 이제 이 여성 이 하원 의원 본인이 이렇게 절망적인 지구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임신과 출산에 아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연두교서를 말씀드리면서 그 낙태법 이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산모의 산도가 열리기 시작한 후에도 낙태가 가능하다냐 이거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던 그것도 이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버지니아주에서 이 법안 관련해서 공개 청문회인가 토론회 이런 거에서 한 이걸 발의한 여성한테 이제 질문자가 dilate 그 여성이 dilate 확장을 시작한 다음에도 낙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임신 출산과 관계돼서는 산도가 열리는 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물어보는 거에 이제 그 의원이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임신 말기 출산 당일날 태아도 이제 낙태의 대상인 거고요. 또 그 셋째로는 최근에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이제 그날 그 연두교서에서 트럼프는 임신을 세 기로 나눴을 때 마지막 3분기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상원에서 그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 살아서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신생아는 낙태 범주에서 제외시키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에 민주당 상원 의원 6명이 반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대선 출마 후보들 쫙 있고 버니 샌더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지는 이제 이대로 가면 지구는 끝장이니까
화석연료는 무조건 쓰지 말고 애도 낳지 말자. 그리고 정부가 모든 면에서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죠, 내용이. 근데 또 여기다가 민주당의 한 엄청 심한 급진적인 젊은 여성은 태어난 아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뭐 여자다 남자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생식기관을 갖고 태어났든 여성의 생식기관을 갖고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하면 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민주당 여성은 또 인류가 중성 즉 성별이 없어져 버리는 게 이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산과 그 자연적인 성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너무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통제 그러니까 뭐 구글과 유튜브가 이제 엄청 적극적인데요. 이 구글 유튜브를 필두로 한 정보 통제, 사전 검열, 삭제 이 열풍도 점점 더 심해지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013년에 구글 검색으로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 저도 20대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도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 글을 읽고 정말 그 경악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이른바 일루미나티라고 얘기되는 그 창시자 이름이 아담 와이사우프트잖아요. 그 조직을 창시했다는 사람이요. 이 사람과 그러니까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을 집대성했던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돼 있다라는 이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증거 뭐 각주를 달아가면서 이렇게 밝혀놓은 문건 이런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었고 정말 엄청나게 쇼크를 먹었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좀 다시 보려고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내가 뭘 검색을 잘못했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팍스보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검색을 더 본격적으로 구글에서 통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검색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뭐 삭제를 했는지 이런 게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최근 48시간 조회수, 그 다음에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넘어서거나 근접해지면은 이제 뭐 반으로 깎아버린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패턴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뭐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거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순 구독자 수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8,700명이라고 알려주는 걸 봤었는데 그 다음에는 정보도 안 줍니다. 한참 됐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쪼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거죠. 통제를.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초중들 훈련 교육시킵니까? 이거 우리나라 방통위하고 여가부도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하고 미국 민주당 극자들 하는 거 진짜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무슨 거의 박정희 유신시대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 이런 신종 종말론 공포 정치 이런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하고 이제 미세먼지가 요새 굉장히 난리잖아요. 이거가 좀 관련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타너스님 얘기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그럼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이제 미세먼지 이게 이제 신종 그 살인 병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화석 연료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대기권에 갇혀서 그렇다고 이런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대기권에 갇혀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기사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캠트레일 얘기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있죠. 그 캠트레일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캠트레일 클라우드라고 캠트레일 구름이라는 세상에 저기까지 이제 BBC인가 어디서 하는 뭐 네이버 같은 사전인가 봐요. 신종 구름 이름으로 등재시켰다고 그러던데 이거를
제가 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영어로 된 채널에서 잠깐 틀어볼까요? Use clause. I don't know. Whatever. I know our skies are definitely not the same anymore for quite a while now, for a couple of years or more. And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그 비행기 내부요, 비행기 내부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 조종사 했던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익명으로 보내준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저기를 막 뿌리고 다니는 그 인체에 해로운 이런 것들을 뿌리고 다니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영어권의 이런 그 저처럼 이제 안티 글로벌 엘리트 이런 채널에서 뭐 이거는 뭐 한두 개가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특히 캠트레이라고 관계된 거는요. 근데 음 여기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 캠트레일 프로젝트 여기에 돈을 대고 있다는 얘기도 공개 증언과 자료들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댓글로도 우리나라에도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체에 극히 해로운 미세한 성분들인 발암 물질, 그리고 뭐 불임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형 물질, 이런 극미세 물질들을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뭐 JTBC 보도에서도 30년 전보다 공기질은 더 좋아졌다. 이런 보도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미세먼지는 대체 어디서 생겼나 이게 궁금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캠트레일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게다가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음, 여기에 이제 자본을 대고 있다, 후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근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종 공포 정치고, 뭐 이거는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는 정말 종말론이다, 신흥 종말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탄허 스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왜 생각이 났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시대 때 아마 이 탄허 스님이 입적을 하셨나, 아무튼 입적하신 지 엄청 오래 됐는데 몇십 년, 30년도 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예언들을 하셨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 중심의 그 뜨거운 용암들이 이제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지구의 기온이 엄청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극 같은 데가 다 녹고, 뭐 그러고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뭐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지축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뭐 지진 이런 천재지변이 완전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뭐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뭐 사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거의 뭐 삼류 공상과학도 아니고 뭐 삼류 무슨 귀신 상상력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게요. 혹시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인가? 그러니까 지구의 그 뜨거운 용암이 밖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래서 기온이 있다고 올라갈 거라고 예언하신 그 내용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제 이 과학에서 많은 것들을 감추고 그러고 있는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제 자기들만 아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들을 갖고 그렇게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그거를 사실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런 이제 이 지구에 엄청 이게 힘든 천재지변 일어나고 이럴 때까지 그 인류를 뭐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상을 꾸며놓고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요. 그러고 이제 한편으로 뭐 화성으로 뭐 이주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헛소리, 제가 거의 헛소리 하는 거가 거의 뭐 확실하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엘리트 이 극소수 그룹들은 그동안 정말 너무 심하게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많이 했고요. 뭐 전쟁 일으키고 거짓말해갖고 전쟁 일으키고, 뭐 오바마도 뭐 이라크에 무슨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쳐들어가가지고 전쟁하고 막 거기 저기 지도자까지 정치 리더까지 죽여버리고, 그걸 또 트럼프는 그 나라에 대량 살상 무기 없다고 막 완전
전쟁 반대하고 난리치고 그런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종말론 이거를요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하게 밀어붙여대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심하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캠트레일 프로젝트 이걸 갖고 이런 이상한 물질들을 이렇게 펑펑 뿌려대고 뭐 이러는 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진짜로 타너스님이 예언하신 그 내용이 사실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와 정말 아무튼 저로 하여금 이런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미국은 뭐 우리나라에도 곧 시작되겠죠. 뭐 그 JTBC 뉴스에서는 우리 손석희 앵커가 이제 이 지구 온난화 관계된 것도 엄청 열심히 거의 뭐 날마다 한 꼭지씩 보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어쨌든 이 타노스님 예언 이거는 특히 요번에 그 남북미 상황 덕분에 뭐 유튜브에서 막 띄워져 가지고 저도 이제 막 봤는데요. 한번 궁금하시면 타노스님 예언 이렇게 하시면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 떡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쪽에다가는 어린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펴고 맛있는 사과를 하나를 딱 따갖고 우적우적 맛있게 깨물어 먹는 그런 심정으로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오늘도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을 다 같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